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9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최악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넉 달 만에 1,410원대를 돌파하더니 1,412.4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85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3,4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전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모두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런 비판을 했습니다. 불투명한 외교가 초래한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다. 자, 이런 비판을 남겼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날강도 수준이죠. 자,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를 두고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는 전액 현금 직접 투자, 선불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거의 80%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 직접 투자죠. 5,500억 달러라고 하지만 일본이 가진 그 달러 보유액의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미국은 자꾸만 일본 수준에 우리나라가 맞추기를 요구를 하는데 3,500억 달러를 아니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 그리고 그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겠다. 그리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또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건 거의 날강도 수준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의 선불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 미국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지난 첫 합의 때와 달리 말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이 한미 관세 협상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사이에서 지금 고통받는 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지금 25%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죠.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도 있을 것이고 이 외에 주한미군 감축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내용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대선 토론에서 정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을 열거할 때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되묻듯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감안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지만 현 여권은 우려를 극단적이라고 치부하며 안이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능성에 대해 국민 앞에서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여러분 다 같이 보셨을 테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많은 공약들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이런 공약들이 너무 많았죠. 완전히 재정 만능주의로 보였는데 그때마다 이준석 후보는 아니 지금 우리가 한정된 재정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AI에도 투자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걸 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거냐,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다 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는데 지금 이 현실 세계 전쟁과도 같은 이 관세 협상에서는 이런 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안 통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취를 위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필요한 비판과 함께 정부 협상이 성공하기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해외 언론의 특별 기고까지 하면서 정부의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자,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죠. 여기에서도 언급했지만 해외 언론
미국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에 지난 23일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자, 지난달 그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잠깐 옆으로 세면 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투자 신뢰를 흔드는 명백한 악수다. 이번 사태는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한국의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향후 20-30년 한미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 이 기고문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고까지 하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를 측면에서 사실 도왔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자, 그러나 최근 미국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지난 통상협상과 두 차례 방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된 내용 중에 과연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은 우려가 극단적이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 아니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행보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 너무나 막연하고 낙관적이라는 거죠. 자, 9월 25일 원달러 환율이 1,400.6원을 돌파했습니다. 26일 야간 거래에서는 1,41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1,410원도 돌파해서 1,412.4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넉 달 만에 이 1,410원대를 돌파한 겁니다. 이 환율 급등의 핵심 원인은 통상 외교가 보여주는 불확실성입니다. 역사 속 서인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외교를 펼쳤지만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와 신유경은 양국의 다른 말을 전하며 사기극을 벌이다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외교는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너무 잘된 협상이라는 마케팅과 지금 와서 돈 달라는 대로 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시건은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대미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한다고 하는,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라는 식의 고니시류 이중 플레이이고, 아니 고니시류 이중 플레이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라는 뜻인데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자,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식의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이고,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흘러간 돈은 없지만 어용 유튜버들의 활기가 한바탕 돌았습니다 라는 식의 호텔 외교학입니다. 네, 호텔 경제학 아시죠? 처음에 호텔 예약했다가 결국 그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10만원 예약금 때문에 경제가 돌고 돌면서 경제 활기가 돌았다. 황당한 호텔 경제학을 끌어다 와서 역시나 호텔 외교학이다. 미국에 실제로 흘러 들어간 돈은 없지만 어용 유튜버들의 활기가 한바탕 돌았습니다 라는 식. 자, 시장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방식을 받아들일 경우에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3,5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0%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이건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회담에서 명쾌한 발언들로 협상에 임했다면 미국 측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정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제안했습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야당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초당적 외교 전문가들을 활용하라고,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훌륭한 한미 외교의 국가적 자원들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율 1,4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불투명한 외교가 초래한 경제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외교는 정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진실을 말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지적한 부분 중에 공감하게 되는 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만큼의 신뢰를 주고 있느냐, 신뢰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자꾸만 말이 오락가락하고 대체 뭐가 진짜라는 거야. 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보인 행보가 그동안 늘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말로는 기업을 옥죄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상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관세 협상 때문에 아니 0%였다가 25%를 때려 맞고 있는 이 기업들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오히려 국내에서 더 기업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니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것이냐. 게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핑계로 배임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 과연 기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 어떤 배임죄 그 선고를 피하기 위한 이런 행보냐.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안팎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민주당은 어떤 짓을 하고 있나요? 매번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리고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검찰청 폐지하겠다. 이렇게 정말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행보만 계속 이어가고 이런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건 기업들이고 이런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결국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 불투명한 외교라는 것은 그 임원에 깔린 어떤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신뢰가 없는 불투명한 외교가 초래한 경제위기 신호탄이다. 자, 이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